안녕하십니까. 붕어 FTV 채널 운영자 조사랑입니다. 요즘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은 많은 그런 붕어낚시 채비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다 보면은 좀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 접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랑은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생초보자님들께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번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붕어낚시 생초보자 여러분께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바닥낚시 원봉돌 채비를 세팅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시범 보이겠습니다. 따라해 보셔서 낚시터 현장에서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낚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어디까지나 붕어낚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낚시 그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본 동영상을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붕어낚시 원봉돌 채비 개념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낚시할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이제 낚싯대가 되겠습니다. 낚싯대에 낚싯줄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이 낚싯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낚싯줄을 갖다 원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줄, 원줄에다가 찌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스토퍼를 찌 위쪽으로 2개, 찌 아래쪽으로 2개 이렇게 원줄에다 끼웁니다. 그리고 중간에다가 찌 홀더를 하나 끼우고 찌 홀더에다가 찌를 꼽게 되겠습니다. 쭉 내려서 맨 하단에는 봉돌이 되겠습니다. 봉돌을 여기다가 매달아 가지고 이 봉돌에다가 낚시 바늘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원봉돌 채비가 붕어낚시, 바닥낚시의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편한 그런 낚시 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원봉돌 채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하고 이 부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붕어낚시, 바닥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초보 때는 굳이 비싼 낚싯대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중저가 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 정도 되는 낚싯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낚싯대를 고를 때에는 낚시가게에 가셔가지고 그 주인한테 처음 낚시를 하는데 중저가 낚싯대에서 초보가 사용하기 좋은 낚싯대를 하나 골라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낚싯대는 붕어의 먹이인 떡밥을 일정한 물속에 던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붕어가 낚였을 때 챔질해서 끌어내는 그럴 역할을 하는 게 낚싯대죠.
낚싯대가 있어야 되고, 또 다음에는 찌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찌는 붕어가 낚싯바늘을 물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신호기가 되겠습니다. 이 몸통에 이 부력의 작용에 의해서 붕어가 낚시 미끼를 먹고 들어 올릴 때 찌가 수면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 신호를 보고 챔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낚이 올라오게 되겠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신호기가 바로 찌가 되겠습니다. 찌는 40에서 50 정도 되는 길이의 찌, 그리고 부력이, 찌는 이제 부력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부력은 3g 내외의 선에서 사용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낚싯줄에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런 찌 홀더가 필요합니다. 이 찌 촉에다가 이 홀더를 끼워서 이 고리에다가 낚싯줄을 갖다가 끼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높낮이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찌 홀더를 끼웁니다. 찌 홀더는 이 찌의 그 끄트머리 이 촉에 빠듯하게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게 빠지지 않게 빠듯하게 조여줄 수 있는 사이즈의 그런 찌 홀더여야 됩니다. 찌 홀더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방망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낚싯줄인데요. 낚시 원줄이라고 합니다. 이 낚싯대에다가 묶어서 이 원줄에다가 각종 그 부품을 끼워가지고 채비를 만듭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은 유료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료 낚시터에서 처음으로 초보자들이 사용할 그 원줄의 굵기가 1.25라는 얘기입니다. 1.25 정도 하면은 적당합니다. 이 낚시도 메이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너무 비싼 그 원줄을 사용할 거는 필요 없고요. 중저가 정도로 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퍼라는 건데요. 멈춤 고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원줄 굵기에 따라서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원줄 굵기가 1.25입니다. 그럼 1.25에 맞는 스토퍼를 구입을 해야지, 이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헐렁헐렁 한다든지 또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맞게 1.25면 여기에 1.25로 되어 있습니다. 1.25에 맞는 스토퍼를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토퍼도 브랜드별로다가 모양과 색깔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입니다. 추는 이 원줄 끝에다가 추를 달아서 이 찌 부력을 상쇄시킨다고 하는데, 상쇄라는 말이 어려울까요? 찌 부력만큼을 무게를 주어서 이렇게 물속으로 가라앉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추가 꼭 필요하고요. 이 추를 봉돌이라고도 합니다. 봉돌. 그래서 요즘에는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된 이런 추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에는 전부 나부로 된 거였었는데, 나부로 다 무게를 맞추다 보면은 그걸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럼 잘라낸 그런 조각들이 환경 오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의 추를 갖다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이게 값이 납추보다는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추세가 전부 친환경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하기 쉬운 추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추에다가 이런 와샤를 끼워서 무게를 가감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추 밑에다가 연결할 바늘이 됩니다. 유료터에서는, 유료터라는 것은 유료 낚시터, 돈을 내고 하는 낚시터를 얘기합니다. 관리형 낚시터라고도 하죠. 거기서는 대개 이제 미눌이 없는 거, 바늘에 보면은 안에 이렇게 까칠하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이제 그 생미끼를 쓸 때, 그리고 생미끼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지렁이지요. 지렁이 같은 게 이제 움직일 때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바늘을 쓰는데, 이 유료 낚시터에서는 그거를 못 쓰게 합니다. 미늘이 없는 낚시 바늘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 호수도 6호에서 7호, 6, 7 정도에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알맞습니다. 자, 나이스. 자, 자, 쁘고 났습니다. 와. 지금까지는 바닥 원봉돌 채비에 필요한 그런 부품 및 장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런 부품을 낚싯대에다가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낚싯대를 사면은 낚싯대의 제일 가늘은 부분 끝에 이렇게 실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초리실이라고 합니다. 초리실. 릴리안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낚싯줄을, 그러니까 낚시 원줄을 묶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끝부분에다가 옥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일반 매듭이라고도 하죠. 옥 매듭을 이렇게 한번 끼워서 껴주는데, 낚싯대 딱딱한 부분에서 한 1cm 정도 간격을 두고서 여기다 묶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낚싯줄을 묶게 되겠습니다. 낚싯줄 묶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알려고 그러면은 혼돈이 되고 복잡하니까 쉽고도 튼튼한 그런 매듭법으로 연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낚시 원줄이라고 간주하고 하겠습니다. 낚시 원줄이 가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낚시 원줄이라고 간주하고 집어넣겠습니다. 낚시 원줄을 10cm 정도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 팔자 매듭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고서 이 끄트머리를 이 생긴 고리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팔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팔자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 간격을 한 3cm에서 5cm 정도 나오게끔 해서 이걸 이렇게 조여줍니다. 조여주고, 그럼 이 고리가 생기죠? 이 고리를 반 접어서 나비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요거를 이렇게 접어 겹칩니다. 겹치면은 이런 두 겹의 고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아까 낚싯대에 조리실에 매듭진 부분에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끼워 놓고 매듭진 부분에 걸리게 해서 고리가 이걸 잡아당겨 줍니다. 예, 꼭 잡아당기면은 여기에 매듭에 원줄이 걸려서 이렇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강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원줄을 연결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부분은 한 2~3mm 남겨놓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잘라면 되고, 잘라내면 됩니다. 여기 원줄입니다. 원줄을 가중해서 이렇게 초리실에 묶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실제 1.25짜리 원줄입니다. 이걸 갖다 낚싯대 초리실에 묶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cm 정도 이렇게 접고요. 여기서 팔자 매듭을 만듭니다. 이렇게 한번 돌린 다음에 (90도) 비틀입니다. 그 안에다가 이 끄트머리 원줄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팔자가 나오죠. 팔자 매듭입니다. 3cm 정도 부분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쳐줍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고, 이거를 반 접어서 나비 모양을 만든 다음에 겹칩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서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반을 모아 접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중고리가 나옵니다. 이거를 낚싯대 초리실에 매듭 지는 부분으로다가 집어넣어서 이 초리실 끄트머리를 잡고, 안 빠지게 이렇게 잡고, 매듭 부분에 걸리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걸리죠, 그죠? 그럼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때에는 이 부분을 한 2~3mm 남겨놓고 자르고, 여기도 팔자 매듭한 부분에 이렇게 짜투리 실이 남습니다. 이것도 한 2~3mm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낚싯줄을 왼손에다가 이렇게 낚싯대를 잡고, 오른손에 낚싯줄 타래를 이렇게 잡습니다. 끼고 하나하나 빼가면서
낚싯줄을 풀어줍니다. 쪽쪽 길게. 이게 안 빠지는 그런 낚싯대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쭉쭉 빼줘야 됩니다. 쭉 빼고 이렇게 돌리고 쭉 빼고 돌리고 쭉 빼고 돌리고. 초보자들은 낚싯대 길이를 너무 긴 데를 사용하면은 투척하기도 어렵고 다루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2.4칸에서 2.6칸 정도 되는 낚싯대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낚싯가게 주인한테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낚싯대를 쭉 가지건 뺀 상태에서 이 원줄을 재단을 합니다. 원줄은 풀른 상태에서 낚싯대 끝에서 잘라줍니다. 끝 길이만큼만 내비두고 잘라줍니다. 이제 이 원줄에다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채비 부품을 갖다 끼울 겁니다. 첫 번째 원줄에 끼울 게 이 스토퍼, 다른 말로 멈춤 고무라고 합니다. 이 스토퍼를 2개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원줄을 여기 철사 고리에다가 집어넣고 스토퍼 이 고무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원줄로다가 이동하게끔. 그래서 하나 끼웠고요. 또 하나는 또 끼우고 또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럼 2개가 이 원줄로 끼워졌죠. 그러면 이 원줄, 낚싯줄에다가 물을 발라서 매끄럽게 윤활유 역할을 해서 이 스토퍼가 잘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냥 잡아당기면은 이 낚싯줄에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이 흠집이 나가지고 낚싯줄이 쉽게 끊어집니다.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서 물을 발라줍니다. 스토퍼를 2개를 끼운 다음에는 이 찌 촉에 빠듯하게 쪼줄 수 있는 찌 홀더, 찌고무로, 다른 말로 찌고무라고도 합니다. 이 찌 홀더를 갖다가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는 결국은 이 찌 홀더에다가 이렇게 찌를 끼운다는 얘기입니다. 세팅할 때는 찌 바로 안 끼워도 되니까 일단 홀더를 원줄에 끼우겠습니다. 고리에다가 꼈습니다. 이렇게 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토퍼를 2개를 끼워줍니다. 또 원줄에 물을 바르고서 쭉 밀어 올립니다. 일단은 50cm 정도만 밀어 올립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추를 연결합니다. 추는 낚싯대 끝에다가 바로 연결하면은 이게 낚싯대 그 탄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건지기 어려우니까 낚싯대 끝에서 한 뼘 정도, 그렇게 약 20cm입니다. 20cm 정도 위에다가 봉돌을 달 겁니다. 이 부분에다가 위치하도록 봉돌을 달겠습니다. 이 봉돌은 3g짜리입니다. 찌 부력보다 적게 나가는 봉돌을 달아놔야만 찌 맞추는 걸 할 때 추가해서 찌 맞춤을 할 수가 있지, 찌와 똑같은 부력의 무게를 단다든지 더 이상의 무게를 달아놓으면은 이걸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 납추를 할 때에는 깎아낼 수가 있었지만은 이거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 봉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더 작은 호수에, 그러니까 찌 부력보다 적게 나가는 추를 달고 그 와샤를 여기다가 추가해서 찌를 맞춰 나가는 거로 그렇게 해오면 됩니다. 일단은 3g짜리, 찌 부력이 3.3g입니다. 그래 0.3g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0.3g은 이제 그 원줄이나 이런 그 스토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게 나가는 걸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 부력이 많이 나가면은 이런 이제 와샤로다가 추가해서 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듭 방법도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참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쉽게라도 해서 낚시를 해야지, 그걸 하나하나 다 배운 다음에 낚시를 하려면 상당히 좀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범 보이는 대로 해서 쉽게 낚시를 하고 재미를 느낀 다음에 차차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낚싯대 끝에서 한 뼘 부분에다가 위치하도록 추를 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낚싯줄을 잡고 접습니다. 접고 아까와 똑같은 팔자 매듭법으로 해서 매듭을 만듭니다. 고리를 90도 돌린 다음에 여기다가 끄트머리 접힌 부분을 갖다가 통과시켜서 이렇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잡아당겨서 한 3cm 정도, 3, 4cm 정도 간격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고리를 하나 만들었죠, 그죠? 이 고리에다가 봉돌을 갖다가 연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 짜투리는 잘라주고, 짜투리는 2, 3m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고리를 갖다가 봉돌의 윗부분, 이 가늘은 부분, 윗부분, 고무링이 있는 쪽이죠. 윗부분 고리에다가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네, 들어갔죠? 잡아당기고 이 고리 안에다가 봉돌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서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걸리죠, 그죠?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추가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다가 이 목줄하고 바늘을 여기다가 연결시키면은 채비는 끝나는 겁니다. 이 바늘 끝에다가 떡밥을 달아가지고 물속으로 투척을 해서 붕어가 미끼를 먹으면은 챔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사랑은 그 찌맞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찌 부력만큼의 봉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찌 부력이 3.3g입니다. 그래서 3.3g을 추에 세팅을 해놓고 현장에 가서 찌맞춤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나가면 이제 이 와샤를 빼가면서 맞추면 되겠죠. 요거는 편리한 점이 위에 상단에 고무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링이 있어가지고 뭐 나사로 조이고 이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봉돌도 최근에는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봉돌을 사용하면 되는데, 하여튼 찌 맞추는데 편리한 봉돌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3g에 썼는데 와샤를 0.3g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0.2g짜리 1개 하고 0.1g짜리를 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잔량이 없어가지고 그래 0.05짜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2개를 넣으면 0.1g이 되겠죠, 그죠? 0.2g짜리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0.05g짜리 2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 3g짜리 추에다가 0.2g짜리 와샤 구리색 하나 하고 여기 0.05g짜리 와샤 검은색 2개를 추가로 해서 3.3g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다음에 아까 이 고무링을 위에다 끼워줘야만 이 와샤가 안 빠져나가겠죠. 이걸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밀어서 안으로 집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와샤가 안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찌 부력이 3.3g에 추도 3.3g을 만들었습니다. 원줄이랄지 멈춘 고무랄지 찌 홀더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찌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얇은 와샤를 좀 덜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붕어낚시 바닥 원봉돌 채비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낚싯대를 구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낚싯대 끄트머리 가는 부분에 이 실이 있습니다. 이거 초리실이라고 했습니다. 초리실을 낚싯대 끝에 이렇게 눌러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딱딱한 끄트머리에서 한 1cm 정도 여유를 두고 그 부분에다가 옥매듭을 한 번 이렇게 져준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져주고 2, 3mm 남겨놓고 이걸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낚시 원줄로다가 팔자 매듭을 해서 옥매듭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낚싯대하고 원줄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낚싯대를 가지끈 잡아 빼면서 원줄까지 풀러가면서 해서 낚싯대 끝에서 낚싯대의 끝에다가 원줄을 맞춰서 잘라내고 재단이죠. 잘라내고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퍼 2개를 껴준다고 그랬죠. 이제 차차 하시겠지만 왜 2개를 끼는가에 대해서는 차차 하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심을 갖다가 위치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이 찌를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해주는 거고, 바로 밑에 거도 찌를 더 내려가지 못하게 고정시켜주는 찌의 위치를 갖다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 하나는 없어도 되는데, 여분입니다. 스페어. 이제 센 챔질로 인해서 가끔 이게
하나 있을 때는 이 밀릴 수가 있으면 밑으로 밀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스토퍼를 하나 더 끼워줍니다. 그래서 찌 홀더를 기준으로 위로 2개, 아래로 2개를 끼워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찌 홀더는 찌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찌 비싼 거 사지 마시고 10,000원 정도 하는 걸 갖다 사셔서 하시면 뭐 즐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찌촉에다가 이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게 잘 안 빠져야 되거든요. 이게 빠지면 찌가 물속에 빠진다든지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듯하게 들어가는 거, 안 빠지는 거, 그런 사이즈로다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M 사이즈로, 이게 L 사이즈, M 사이즈, S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L 사이즈는 1.2 파이. 그렇게 찌다리에 그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름이 1.2 파이. 그리고 이제 M 사이즈는 1.0 파이, S 사이즈는 0.8 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찌마다 약간의 여기 굵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찌 홀더를 갖다가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찌촉에 맞는 찌 홀더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서 낚싯대 끝에서 20cm 정도 윗부분에 닿을 정도의, 요 정도 닿을 정도의 길이의 8자 매듭을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줄을 달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줄을 달아서, 이 줄은 이제 와셔를 가감해서 찌로 맞춰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와셔를 추가를 해서 찌 부력과 똑같은 3.3g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낚시터 현장에서 찌를 맞춰 보겠습니다. 조사랑이 지금까지 붕어낚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기초가 되는 바닥 원봉돌 채비 세팅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 접할 때는 생소하고 어렵죠.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세팅 방법을 몇 차례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고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로 듣는 것보다 실천해 보는 것이 또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여튼 처음서부터 이렇게 비싼 낚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또 어려운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접해서 재미를 느끼면서 또 실력이 향상이 되면은 더 좋은 낚싯대, 또 다른 채비로도 이렇게 낚시를 해가면은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채비 세팅 시범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낚싯대 현장에서 찌 맞추는 방법하고 수심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떡밥 만드는 방법까지 해서 낚시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